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권이 좋아하는 동학난에 죽창 들고 나서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동학 때도 조세 저항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학난에 시발이 된 거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남자 경제 장영철 박사님 함께 합니다. 장 박사님 살아남자 경제. 예. 이렇게 호기롭게 출발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세금 이걸 뭐 폭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폭탄이라고. 폭탄이죠, 폭탄. 폭탄이라고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폭풍 전야거든요, 지금. 네. 6월 달부터 종부세 이제 부과되니까. 오죽하면 장 박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국세청에서 주택가 세금이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네. 이 홍영 TV가 정부 홍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 이 국세청에서 펴낸 책인데 이 책이 3월 4일 날 나왔는데 네. 이게 갑자기 베스트셀러 반위로 올라가지고 처음에 첫판 찍어냈다가 다시 25,000%를 급히 지금 추가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서점에 가면은 다른 거 안 읽고 주택가 세금. 네. 이 국민 여러분 사보십시오. 요즘 세무사도 회계사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 24번이나 정책을 바꿔봐가지고 뭔지 모른다. 단지 결과는 국민들이 어떡할 수 없이 꽁꽁 묶였고 이제 자기 버는 거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참 이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인데요. 이거 왜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이 있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금물망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하도 받게 되니까 세무사들도 상당히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조차도 예. 요새는 그 양도소득세 그 의뢰를 하면은 예. 피한대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도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일할 때 보면은 예. 어느 규제를 하나 딱 던졌는데 안 잡힌다. 네. 그럼 또 던지고. 그다음에 이거 봐라. 그물망이 너무 코가 넓어서 그런가? 좀 촘촘하게 하자. 네. 뭐 이러면서 계속 규제를 덧대다 보면은 네. 정말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법이 그래서 완전히 누더기 세법이 돼 갖고 예. 이게 이제 차기 정부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가장 세법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고 지금 뭐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출도 안 되고 네. DTI 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결국은 캐피탈 가는데 캐피탈 이자가 거의 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하는 사람들 결국은 집을 팔으라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안 열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을 날려야 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어쨌든 6월 달부터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종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부세가 우리나라 전체 국가에 보니까 전국에 9억 원 초과하는 그 주택이 52만 4천 가구인데 그 중에 41만 2천 내지 3천 정도의 그 가구가 서울에 있다는 서울에 거예요. 있죠. 예, 그리고 그러다 강남 보니- 비중이 또 높으니까. 예. 아, 이건 뭐 요번에는 네. 강남 비중 뭐 어디 비중이 아니라 노원구 또 문제 제기되는 데가 지금 그 하남 뭐 경기도 네. 강동구 인재판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사람들 얘기로는 이 공시지가가 이 사람들한테는 40% 60% 올랐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세금이 그 정도 폭탄이 되니까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잘 아신 바와 같이 그 종부세는 예. 사실 이제 재산세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재산세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지나치게 올리다 보니까 예. 반발이 세니까 그 중에 일부를 예. 국가가 직접 거두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예. 문제는 재산세나 종부세의 경우는 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으면은 그 이익이 났으면은 뭐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근데 그거는 그 이미 팔아서 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재산세의 경우는 사실은
뭐 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돈은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더구나 요새 그 노인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새는 세금을 하도 올리니까 맞벌이 부부들도 세금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공시 가격을 이제 대폭 이번에 올렸는데 이게 공시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의 재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것보다 적정하게 걷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제 내무부 과표를 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 건데 현 정부 들어서 이거를 현실화하겠다고. 아니 국가가 어떻게 집값을 개별적으로 그 시가에 맞춰서 판정을 해줍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저기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서 결국 그 여기 공시 가격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율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정부에다 위임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위임에 대한 그 시비가 항상 있고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 거냐. 이렇게 공시 가격을, 세율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 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근데 아직까지 판례는 그게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징벌적으로 지금 세종시가 70%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9%, 서울이 한 20%. 근데 그것도 지역 격차가 있어서 그 도봉구나 이런 쪽에 노원구 이런 쪽에는 30% 이상 올랐다는 거거든요. 40%.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한꺼번에 올린다. 아무리 정부가 공시 가격을 90%에 맞춘다는 로드맵을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전반적으로 코로나 경기에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도 풀잖아요. 그럼 거기에 추경도 이번에 바로 통과가 됐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14조 9천억을. 그러면 그 긴급 재난지원금은 왜 쓰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금은 가계소득에서 국가 재원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대신 써주는 건데 그 소비를 쓸 수 있는 소득을 이제 자꾸 가져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풀고 이런 모순되는 정책이 가만 들여다보면은 결국 있는 사람한테 받아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특히 그 집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유세 폭탄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집 못 팔게 양도소득세도 이제 올해 6월부터 또 중과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완전히 꼼짝 마라 포위한 거 아니야. 보유세 있을 때는 야 이제 팔아야 되겠다 하는데 탈출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 그래도 집 있는 사람을 포위해 갖고 섬멸하겠다. 이게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해피하냐? 절대로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세금 부담이 결국 힘이 없는 계층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항상 그 경제학에서도 그 탄력성을 가지고 서로 이제 소비, 수요, 그 다음에 공급 탄력성들을 이제 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 없는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대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이론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좌파 정권에는 경제학 교수들도 많고 다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 공급 이론을 넘어서는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복지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이제 나라 국간을 비워버렸잖아요. 지난 정권에 사실 알뜰살뜰하게 해서 나라 국간을 충실히 채워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쓰고 나서 돈이 없네? 큰일 났네?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집 있는 사람도 고통을 받고 집 없는 사람도 그대로 월세 오르고 전세 오르고 또 서울시에서는 또 못 구하니까 또 외곽으로 나가고 이런 난민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정책인가? 예. 그 뭐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서 아주 속된 말로 폭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폭망. 있는 사람도 망하고 없는 사람도 망하고. 일본말 쓰면은 가보식기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 폭망, 국가 폭망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세금 많이 걷어서 또 생색내고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또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시지가도 올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제들 많이 제기될 거예요 아마 6월 달부터. 근데 굉장히 많이 제기되죠. 예. 근데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이게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의 어떤 결과적으로 정부의 힘을 빌려서 공시지가 발표를 하지만 정권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깜깜이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국민들은 또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곧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예. 그러면 이제 아마 그 근거를 잘 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이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개별 가가 호흡마다 이렇게 야, 이 집은 얼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우스운 일인데, 문제는 공시 가격이 아무리 뭐 좋다, 뭐 현실에 좋다. 그래도 이렇게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그 공시 가격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이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나 이런 데 산정 기준이 되거든요. 그 기준되는 항목이 60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 공식 발표에서도 60개 그 항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이거든요. 재산 기준을 따질 때. 그러면은 결국 건보료가 이제 급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받던 사람 탈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도 탈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대학 학자금 융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시가격이 그냥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60개나 되는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어렵다고 하는 판에 이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한번 제가 박사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뭐 언론에도 많이 공포된 건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이렇게 산정 기준도 모호하게 이렇게 또 그다음에 또 합리적이지 않게 이렇게 공시지가를 막 올려놓고 세금을 걷어가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박사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는 공시지가 문제,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 1290명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363명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국민 의견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28,735명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6,183건을 국민들의 의견을 타당성이 있다 수용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37,410건 작년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915건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자만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온 국민들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듣습니까? 그리고 자기 기준을 따라라. 그럼 국민은 완전히 누구 말 따라 가붕괴, 가재붕어괴를 알고. 조국이 얘기하던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정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항상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세금 많이 걷다가 망한 정권이 너무 많아요. 인류의 역사까지 따질 필요 없이 한번
이렇게 국민들이 답답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금이 이렇게 되니까 징벌적 세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작년 6월 7일입니다. 아, 그렇죠. 작년에. 여의도에서 6, 7 대책에 대해서 이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일종의 이건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보시죠. 거기 그 시작되면서 거기서 정말 피를 토하는 어떤 아줌마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33년 동안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제대로 실익대 신 적이 없고 좋은 옷 명품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을 달달 뺏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삼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돈 없는 사람도 얼마나 다행인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걸 저한테서 다 뺏어가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누가 그렇다 그러고요. 잠을 자면은 일어나면 아 내가 나쁜 꿈을 꿨구나, 현실은 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방법이 없다는 게 참 이게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 악몽을 꾸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인데 예. 작년에 그 1차 조세 저항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주로 이제 다주택자를 폭격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래요. 공시가 6억 이하는 세금, 재산세 깎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조삼모사거든요. 네. 결국 올해 보십시오. 1주택자가 세금이 30~40%로 오른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6억 원, 그것도 한시적으로는 조금 낮춰진 모르지만은 3년 유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시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저기 6억 이하 주택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행정부의 자의적인 더구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 제도를 네. 이렇게까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가. 정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없는 자들이 이제 권력을 정말 이제 자기네들 즐겨 쓰는 용어로 농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는 다주택자 범위를 넘어서 이제 전 주택 보유자까지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월세 여기도 또 피해자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 국민의 과제가 돼버렸다. 이거 예. 심각하다. 예. 그 아까 지금 그 구장희 씨 저희 방송도 이렇게 출연했던 분인데 참 전 자꾸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애틋해서. 예. 근데 이분 말고 이 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신발까지 들고 이렇게 33년 그렇죠. 동안 예.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남들이 제대로 그 실익대 이분 말고 우리 이제 뭐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렇게 조세 저항 운동이 있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도 있었을 거고 근데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좀 뭔 얘기 같고 우리가 이게 국가가 항상 국민이 이 세금 문제 그 다음에 병역 문제 이 부분은 다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원도 공시지가 우리가 저기 이 의제 경우에도 수용도 안 하는 정부고. 그렇죠.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예의 같은 걸 좀 한번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너무 갑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가 있죠. 예. 현 정권이 좋아하는 동학난에 죽창 들고 나서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동학 때도 조세 저항이죠, 그게. 그게 조세 저항이잖아요. 예. 그 군수가 뭐 좋은 무슨 군수를 했는데 예. 이름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 이 사람도 아마 그 와이로 주고서 와이로는 좀 표현적 그렇고 뇌물 주고 매각 매직을 해서 갔다고 늘 그래요. 본전 뽑으려고. 이제 본전 뽑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수세 가지고 이제 시비가 걸렸는데 예. 그게 이제 농민들을 동원해서 이제 볼을 만들어 놓고는 그 물값을
물가스 이제 저희가 받겠다고. 예.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예. 사실 그 만든 사람이 자기가 즐겨 향유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중간에 이제 자기가 가로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예.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란에 시발이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태로 보면은 전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겪어본 사람은 네. 이건 제 주변에도 보면 요걸 조금이라도 이런 세제, 불합리한 세제, 그 다음에 이 너무나 이게 증가된 세금 부과를 받아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우선 잠을 못 자. 그 다음에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지 뭐 모르겠지만 현 정권은 이제 네. 우리 보유세 비중이 낮다. 네.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실제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네. 우리가 상위권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정권이 계속 국민을 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네. 정직하지 못한 정부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드디어 하산하실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유세가 높고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그거는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보유세를 올려가지고 세금으로 뺏어가는 건 수탈입니다. 수탈. 그렇죠. 그건 수탈이고 더 쉽게 아주 그 시정잡배가 얘기하는 건 국민 등에다가 빨대 꽂고 피 뽑아먹는 그런 겁니다. 저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박사님도 아마 그런 심경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란을 왜 야기시키냐 이거죠. 네. 중국의 역대 왕조가 바뀐 가장 결정적인 계기도 농민 반란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농민을 엄청나게 수탈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예. 결국 이게 왜 그 과거 역사에서 뭐 볼 수 있었던 일이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철학이 없는 이상한 그 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농단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금 국가 자기 돈 벌어 가지고 국가에 세금 내고 또 그 세금으로 나보다 돈 조금 버는 사람하고 같이 잘 살고 이게 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거죠. 근데 돈도 못 벌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해서 돈도 못 벌게 하고 있는 그 재산 또 팔면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려면 세금이나 무작정 많이 내라 이런 거 국가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만 보면은 예. 그 집을 갖지 말아달라 예. 하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저는 예. 그렇게 들리거든요. 예. 어디 뭐 집을 가지려고 그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가장 객관적인 민심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사람자 경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